2020년 11월 기준 부산시 부동산 평균 외지인 투자 비율이 16%였고 영도의 경우 외지인 투자 비율이 28.98%로 부산시 평균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봐도 영도가 부산시 평균 외지인 투자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MJ부동산 강태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영도의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영도 센트럴 엘리네뜰 아파트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향후 저희 MJ부동산에서는 영도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 분석을 한번 쭉 해볼 생각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향후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MJ부동산은 영도 초입 해동병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되는데요. 주말에는 인근에 아무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요. 평일에는 해동병원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도 센트럴 엘리네뜰 물건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센뜰로 줄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센뜰은 1216세대로 임대동 포함 총 12개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층 34층까지 지어진 영도 내 최초의 신축 대단지 고층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1336대, 세대당 1.09대로 주차가 조금 협소할 수는 있겠네요. 용적률은 263%에 건폐율 16%로 건폐율은 매우 양호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영센뜰의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센뜰 반경 1.2km를 그어 본 건데요. 롯데백화점, 광복점이나 남포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북항 재개발 지역까지도 차량으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북항대교나 남항대교까지도 5분 이내로 갈 수 있어서 동부상과 서부상권으로의 접근성 또한 매우 좋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도상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는 일반 상업지역을 바로 건너편에 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지역은 영도의 매우 오래된 구상권 지역으로 정말 많은 종류의 상가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초품화죠. 영센뜰의 경우 초품화급으로 초등학교가 막 가깝지는 않지만 거리 약 290여 미터 도보 5분 거리에 대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꽤 인접한 거리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교시 단지 바로 앞에 6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단점이 또 있기는 하지만 신호 체계도 잘 되어 있고 등교시간 도로 케어가 매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상 녹색 지역이 대교초로 배정받게 되는 지역들인데요. 일반 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이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교초등학교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매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수, 1인당 급식비,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모든 부분에서 영도 내 평균보다 훨씬 양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영도 내에서 가장 많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는 광명고등학교, 부산남고등학교, 영도여자고등학교 정도가 되겠고요. 학원가를 한번 살펴보면 영센뜰 단지 바로 대각선 맞은편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20여 개의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고 단과, 종합, 예체능, 외국어 등 종류도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영도 초입의 위치다 보니 인근 지역에 개발 호재들이 또 있는데요. 먼저 북항 재개발은 빼놓을 수 없겠고 부산 롯데타워 또한 영센뜰에는 큰 개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래동 3가 137번지 지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6단계 현재 진행 중이며 봉래동 2가 75-1번지 또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6단계 진행 상태입니다. 또한 봉산마을이 위치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비롯해 지도상 영센뜰 아래쪽으로 영도 1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되어 있으며 더 아래쪽 영도 5구역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 후 건축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무려 4,400여 세대의 부산에서도 손꼽힐 만한 대단지 영구 오션뷰 아파트가 영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상 왼쪽편 대동대교 맨션 재건축도 현재 사업 시행인가 고시 이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4월 당시 분양을 했던 영센뜰 분양 일정을 가져와 봤는데요. 모집 공고에 보시면 임대동 4구 AB 타입, 5구 타입
72 AB 타입, 그리고 84 ABCD 타입, 102 타입, 이렇게 총 10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분양가인데요. 5구 타입 25평의 경우 저층 1억 8천에서 2억 9천까지 책정이 되었었네요. 그 당시 분양가가 비싸다는 말도 많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얼마나 싼 분양가였는지 체감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72 타입, 72 타입 30평도 2억 7천에서 3억 3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84 타입 35평도 2억 7천에서 4억 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2 타입 40평의 경우 당시 조합원분들이 다 가져가고 2세대밖에 없었습니다. 분양가는 13층 4억 7,300만원, 18층 4억 7,790만원의 분양가였습니다. 다음은 단지 배치도인데요. 아래쪽 빨간 동그라미가 메인동이 109동이고요. 위가 108동으로 40평대가 1, 2호 라인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동입니다. 35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보적으로 109동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각 동 호수별로 나와 있는 배치도인데요. 흰색 세대는 조합원이 갖고 간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5평과 40평대, 그리고 84A 타입을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네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현재 피트니스 센터, 탁구장, 도서관, 북카페,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25평의 평면도 모습인데요.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잘 빠진 구조라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IS 동서가 대체로 구조는 정말 잘 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30평 타워형 구조 72B 타입이고요. 그리고 35평 중 메인인 84A 타입입니다. 식탁 옆쪽으로 보시면 수납 강화형 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이런 세대가 가장 인기 있는 타입과 옵션 세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가격 분석입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 거래 금액과 호가를 보여주는데요. 전용 5구 타입 25평의 경우 호가는 현재 5억 2천까지 부르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최근 2024년 4억에 거래가 되었었네요. 그리고 전세의 경우 24년 4월에 2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으나 전세 호가는 현재 3억 정도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프 선을 보시면 전세가가 23년 하반기 바닥을 찍고 서서히 반등 후 다시 약간 내림세로 내려가는 모습인데 아마 금리 인하 기대가 선 반영이 되어서 전세가가 올랐다가 이번 미국 연준 발표 후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세가는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72A 타입 30평인데요. 매매 호가는 현재 6억까지 나오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최근 5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전세의 경우 24년 2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호가는 3억 1천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25평보다 세대수도 작고 해서 거래 건수나 전세, 매매로 나오는 물건도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84A 타입 35평 메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 호가는 현재 7억 2천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 거래는 최근 약 5억 500만 원 정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세의 경우 24년 들어서 3억 천까지 거래가 되었으나 매물은 3억 5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 당시, 입주 당시 메인동이었던 109동 A타입의 경우 전세가 4억 5천 이상도 거래가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다 보니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이고요. 영센들의 84A 타입 같은 경우 109동하고 다른 동의 가격 편차가 좀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센들 84A 타입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반경 1km 이내 아파트 단지들하고 비교한 시세인데요. 영센들하고 킹페로스를 제외하면 다 구축들이라 가격 격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센들이 위치한 봉래동 4가 그 인근 지역 30평대 평균 평당가는 현재 1,097만원으로 영센들하고는 거의 평당 4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영도구 전체 평균 평당가의 경우 714만원으로 집계가 되는데 영도의 경우 구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만 보고 비교하기에는 좀 국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아까 짚어드린 대로 영센들 84A 타입의 경우 입주 당시 실제 거래된 금액을 보시면 메인동인 109동 84A 타입의 경우 6억 6,800까지 거래가 되었었고 84C 타입의 경우도 6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102 타입 40평대인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합원 분들이 거의 다 가져갔던 평수라 입주 후 매매 자체가 현재까지 이뤄지지는 않았고 현재 매매 호가는 7억 초반에서 8억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는 23년 10월에 4억까지 거래가 되었으나 매물은 현재 4억 5천 정도에 나오고 있네요. 다음은 영도 내 부동산의 외지인 투자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지표는 영도 내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북항 재개발 관련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영도의 경우 부산에서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부산 사람들이 보수적인 시선 또한 그 큰 몫을 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외지인의 투자 비율은 어떤지 외지인의 영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과 영도에 대한 외지인 투자 비율 엑셀표에 그래프를 넣어봤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아질 무렵이었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데이터입니다. 2020년 11월 기준 부산시 부동산 평균 외지인 투자 비율이 16%였고 영도의 경우 외지인 투자 비율이 28.98%로 부산시 평균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봐도 영도가 부산시 평균 외지인 투자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산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았던 2021년 3월에서 5월의 경우도 그렇고 특히 21년 11월의 경우는 거의 45%를 찍었고 22년 4월에는 57%까지 찍으면서 부산시 평균 외지인 투자 비율 17에서 20%를 약 2~3배 이상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산 사람들이 보수적인 시선에 비해 부산 외 지역분들은 그런 보수적인 시선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부산 부동산 경기가 점점 하락세를 타는 그런 시점인 2023년 1월부터 24년 2월까지 지표인데요. 여기서 9.5%의 투자 비율부터 대체적으로 10%대에서 20% 초반대로 투자 비율이 유지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23년 2월과 3월의 경우 35%까지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 장려한 저렴한 대출 상품과 같은 이런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잠시 급등할 수는 있으나 이후에 보합세를 유지하기도 힘들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잘못 해석해서 다시 급등할 거라는 판단에 매수 계획을 잡으시게 되면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부산시에서 가장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3개 지역을 비교한 지표인데요. 중구는 뺐습니다.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왼쪽부터 사하구, 사상구, 영도구가 되겠습니다. 평균 평당가는 세 지역 모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지역 내에 있는 대장 아파트의 평당가는 사하구 1733만, 사상구 1384만, 영도구 1468만으로 꽤 차이가 좀 나는 모습이죠. 사하구 1등인 하늘정원 2차의 경우는 주상복합으로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라 입지적으로 가치평가를 좀 받은 모습이고요. 사상구 럭키주레의 경우는 1987년 준공된 2000여 세대의 대단지 구축 아파트로 현재 재건축 사업 준비 중인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반면에 센트럴 엘리네뜰의 경우 2023년 준공된 신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위 두 아파트에 비해 지하철이 없고 또 영도라는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지 좀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지표는 수요와 입주량 그래프인데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이 많다면 가격은 내려가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데요. 부산시 전체 평균 수요 입주량의 경우 2024년부터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며 영도구 또한 24년 이후 신축 아파트 공급이 27년까지 점점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도의 23년 입주 물량이 수요의 4배를 넘었었기 때문에 2024년에서 25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보합을 유지하다가 정부 정책이라든지 금리와 같은 외부 요인이 뒷받침이 되어주면 26년에서 2027년 정도부터는 소폭 상승 분위기 탈 가능성이 꽤 되어 보입니다. 물론 공급이라는 것이 신축 공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내놓은 매도 물량도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지표를 알려면 큰 틀에서 먼저 해석하고 이후에 현재 해당 단지나 인근 지역의 매매 사례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한 단지까지 살펴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도 센트럴 엘리베이터 아파트에 대해 분석해 봤는데요. 영도에 최초로 지어진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영도 내 초입의 좋은 입지와 부산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영도에서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영도 전체가 다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주변 환경이라든지 향후 발전 여부, 그리고 가격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북항 재개발이 배후 주거지 요건으로서 매우 좋아 보이고, 향후에도 영도 내 대장 아파트의 입지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시점에 타이밍 매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실거주를 생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도 내 아파트 단지 분석 센트럴 엘리베이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